안녕하세요 체이크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좀 쉴라 그랬는데 맨디가 비피셜까지 나버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만간 날 것 같아요. 비피셜이면 이걸 녹화 기준으로 아직까진 새벽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늘 새벽에 뜰 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며칠 안엔 뜰 것 같습니다. 급한 건 첼시니까요. 아무래도 좀 급한 건 첼시니까 맨디 오피셜은 빨리 뜰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실력은 어떻고 제 의견은 어떤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텐션이 약간 낮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요. 거론되는 금액은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2,500만 유로쯤 되지 않느냐. 킨셀라, 로마노 이렇게 유명한 기자들은 2,500만 유로 정도 되지 않느냐, 옵션을 포함하든 안 하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은 맞지만 좋은 가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가격 이상이라면 나쁜 가격입니다. 맨디는 이제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빅클럽에서 뛴 것도 아니고 빅리그에서 뛴 것도 아니고, 물론 리그 적응 문제는 골키퍼에겐 별개일 수 있어요. 왜냐면 리그 수준 차이와 골키퍼는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리그 수준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해서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케파가 좀 안 좋기는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급하다고 막 쓰면 케파가 딱 똑같은 꼴이죠. 급해서 막 써서 케파가 들어온 건데 바이아웃도 지르고, 사실 케파가 바이아웃 1,000억을 넘을 만한 골키퍼가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맨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적 시장이 좀 열려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유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를 잡기도 하는 등 복병들이 숨어있는 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볼 만한 일정들이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급하게 막 달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오피셜이 났으니까 나쁜 가격이었다면 이런 단점이 있었다, 아니 급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 주고 데리고 왔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적당한 가격에 데리고 왔으면 그래 지금 케파 때문에 이 옵션이라도 좋은 선수가 와야 된다는 의견에 동조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뜰 거예요. 여기 뜰 건데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냥 그리고 케파 얘기할 때 같이 맨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맨디는 일단 키가 커요. 길고 큽니다. 197cm. 팔도 엄청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선방을 잘하는 게 있습니다. 키가 큰 선수는 무조건 장점이 될 수도 없고, 키가 작은 선수가 무조건 단점이 될 수는 없지만, 키가 크다는 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맨디는 키가 크고 팔이 긴 거를 잘 이용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이 길고 키가 큰 선수들은 낮게 깔려오는 볼에 좀 약하잖아요. 옛날 쿠도 그렇고, 쿠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쿠도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맨디도 약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못 막는 건 아니에요. 잘 막습니다. 각도 잘 좁히고 발도 잘 쓰지만 상체로 올라오는 볼, 그러니까 케파가 바라만 보는 골들을 잘 막기는 하지만 오히려 낮게 깔려오는 볼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 기준이니까요. 좀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큰 선수들은 일명 둔하다 그러죠. 둔한 느낌이 있었느냐, 그렇게 본다면 둔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반사신경과 운동신경이 꽤 괜찮은 선수예요. 선방률도 76%가 넘어갈 정도니까 선방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위치 선정이 조금 불안하다. 가끔 가다가 왜 저렇게 움직였지? 왜 저렇게 위치를 잡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92년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고 말씀드리면, 키퍼는 나이가 굉장히 길게 쓸 수 있는 키퍼들이에요. 30 후반까지도 쓰는 그런 키퍼들도 있잖아요. 반데사르라든지 체흐라든지 노이어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맨디는 빅클럽에서 증명이 된 자원이 아니잖아요. 즉 빅클럽에서 맹활약을 했던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디가 지금 보여주는 수준을 보여줘야만, 아니면 그 이상을 보여주긴 해야 되는데, 92년생은 케파보다도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당장 뭘 보여줘야 될 나이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4골처럼. 그렇다 보니까 맨디가 지금 리그 적응 실패나 이런 걸로 오히려 거기 폼보다 저하가 되면 케파보다 회생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즉 불안정한 골키퍼를 둘이나 보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수없는 소리인데 오피셜이 낮기도 했고 좀 믿는 구석도 있지만, 이런 불안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리그 적응 문제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프랑스 렌에서 뛰고 있다가
첼시로 와서, 잉글랜드 첼시로 와서 적응을 잘하면 좋겠죠. 뭐 베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그렇게 빅클럽과 이제 렌은 좀 중소클럽이잖아요. 빅클럽과 중소클럽의 좀 차이도 있고 리그 스타일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방률에서 케파는 5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최하위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렌의 골키퍼 맨디는 76%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선방률 면에서는, 물론 리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선방률 면에서는 케파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감성적인 건데요. 제가 몇 경기를 본 맨디는 막 팀을 구해내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슈퍼세이브가 있기는 있지만 알리송이라든지 체흐라든지 데헤아라든지 리버풀전 보시면 알리송이 슈퍼세이브로 막아냈잖아요. 조르지뉴 이거 PK를 막아내고, 물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매 경기 보여줄 만큼의,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할게요. 클래스를 갖추고 있는 선수는 냉정하게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케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되냐 그러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골키퍼 같아요. 제가 단점을 많이 언급은 했지만 좋은 골키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체흐와 롤리송이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들이 일단 특히 체흐는 레전드 출신의 보드진이기 때문에 그가 추천했을 거면 믿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전체적인 보는 느낌은 약간 경험 부족이라 그래야죠. 큰 경기의 경험이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선수 자체가 선방력이 있고 반사신경이 있고 그러니까 지능이 나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쁘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지능이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무작정 자신의 피지컬, 그냥 키가 크고 뭐 선방력이 좋고 막 이러니까 그거 믿고 싸우는 선수라기보단 전체적으로 각 좁히고 이렇게 하는 지능적인 골키퍼 수비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1옵션을 대체해 줬으면 하는 게 첼시 팬들 마음이거든요. 즉 케파보다 낫겠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케파가 너무 밉고 너무 잘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첼시 1옵션, 뭐 체흐라든지 쿠라든지 그 계보를 이용할 만한 키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뭐 로마노라든지 킨셀라든지 뭐 이런 유력 기자들이 말했듯이 2,500만 유로 정도에서 멈췄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케파 혼자 불안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경쟁자가 나와서 케파가 멘탈을 찾을 동안 좋은 선방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을 한다라는 거 있죠. 기본을 한다.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케파가 뭐 조르지뉴가 달라고 했던, 뭐 누가 달라고 했던, 어쨌건 케파가 우선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조르지뉴가 달라고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니까 왜 저런 기본적인 패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판단을 못했을까? 맨디가 그런 기본적인 판단만 잘해주고 선방만 잘해준다 그러면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키퍼들이 해줘야 될 역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해줄 수 있다면 맨디는 충분히 케파가 멘탈을 회복하고 재기량을 찾을 때까지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옵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쉬려다가 이렇게 맨디 영상을 만들었네요. 맨디까지 오면서 8번째 영입, 티아고 실바, 치루엘, 지에으, 베르너, 하베르츠, 말랑사르, 음부암바, 그리고 에두아르 맨디까지 8번째 영입이 성공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금액이 들어가든,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 들어가든 좋은 영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베르너, 하베르츠만 계속 나오고 있죠. 영입은 7월 지에으, 뭐 티아고 실바까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 중인데 2라운드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파이팅하고 좋은 경기력 보여줄 겁니다. 맨디도 어서 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릴게요. 프랑스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안 해도 된다는 기사가 많더라고요. 뭐 바로 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라운드에 바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